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자, 6인 체제에서 헌재 선고가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많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이 6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3명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도 없어요. 그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헌재에다도 물어봤더니 헌재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피해갔습니다. 대법원도 물어봤더니 대법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없다라는 식으로 피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지금 대신해 가지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부담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6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6인 체제에서 과연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영배 지금 헌재 소장 대행은 변론은 가능하지만,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이 정당성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명을 채워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거를 선고를 해야지, 지금 6명 가지고 선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재명이는 계속해서 협박과 압박을 하고 있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법을 바꿔가지고서 바로 국회가 이렇게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또 뭐 법을 바꾸고 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적 요소가 많고, 그걸 그대로 인정할 리도 없죠.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월에 문영배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다 되거든요. 그럼 그만둡니다. 그러면 이제 4명이 남아요. 그러면 4명 체제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절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께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소위 이제 똥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법을 바꾸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말이죠,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려고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들켰습니다. 아니, 법을 바꾸려면 당당하게 그것을 언론에 알린다든지 하면서 법을 바꿔야지, 언론도 모르게, 그리고 또 국힘도 모르게, 민주당만 알게 이렇게 법을 몰래 바꾼다, 그럼 도둑놈 법 개정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도둑놈 법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오로지 이재명 수령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헌재도 말이죠, 이재명이 무슨 뭐 김정은 수령도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 그렇게 헌재가 모든 것을 따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결국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우냐에 따라서, 정치적 방향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광화문에 엄청난 자유시민 우파가 뭉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물결이 넘치기 때문에 지금 헌재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요새 최근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이라고요. 7인 이상이 있을 때만 심리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이것이 지금 이재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예 이거를 갖다가 위헌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 조항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6명 중에 1명이 거기에 반대함으로써 그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6명 중에 이제 1명이 누구냐? 이분은 이제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이렇게 재판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분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 심판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6명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1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은 기각되거든요. 근데 그 1명 반대가 바로 이번에 그 1명이 될 수 있다, 정영식 재판관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갈수록 조급해진 것은 이재명인데요. 이재명이 시간이 조급해지자, 글쎄요, 수사기관을 좀 뒤에서 움직이나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수처가 말이죠, 느닷없이 이 참사에도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체포영장을 쳤다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갖다가 국힘에서 제대로 좀 컨트롤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입장을 피력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탄핵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바로 지금 뭐 내란으로 보고 그렇게 체포영장까지 친다는 것도 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법화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치지 않고 그냥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도망갈 염려도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을 텐데 도대체 왜 체포영장을 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포영장을 쳤다는 것은 이 공수처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공정한 이런 어떤 수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많은 의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좀 기우는 것 같으니까 사냥개처럼 지금 몰려들면서 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헌재에서 6인 체제로는 선고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면 또 2명이 나가서 4인 체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말이죠, 헌법재판관이 지금 보충되지 않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빨리빨리 진행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하세월로 가게 생겼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재판이 훨씬 더 빨리 끝나가지고 633 원칙에 의해서 이재명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금의환영한다.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헌재가 6인 체제로는 사실상 선고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질문을 줬거든요. 헌재에다가 국회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한 건 아니고 3인을 갖다가 좀 보충하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6인 체제로도 선고가 헌재에서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답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3명의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주십시오,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말은 결국은 6인이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6인 중에서 1명이 7인 없이 그냥 7인이 안 돼도 선고와 심리와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헌법재판소 23조 1항을 갖다가 우연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도 1명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심리와 변론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고는 더군다나 아마 반대를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관을 채우지 않는 한, 못하는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은 낼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변론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변론 전략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